예, 안녕하세요. 한솔병원 외과 전문의 이철승입니다. 우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50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탈장 수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떻게 하면 어떤 수술이 그래도 통증이 적고 재발을 최대한 덜 하게끔 할 수 있는 수술인지에 대해서 최신 지견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해 봤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탈장이란 신체 장기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근육 또는 복강을 받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 손상되거나 약화돼서 발생을 합니다. 이 CT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탈장이고 요 둘러싸고 있는 막을 탈장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부위가 있죠. 이 벌어진 이 디펙트를 결손 부위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7cm 이상으로 굉장히 큰 결손 부위를 보이고 있고요. 결손 부위가 크면 클수록 수술이 어렵고 재발률도 높습니다. 탈장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다빈도 탈장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 우선 사타구니에 생기는 사타구니 탈장, 즉 서해부 탈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에 발생하는 탈장을 복벽 탈장으로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절개한 부위, 수술한 부위에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절개 탈장이라고 하고요. 수술한 경험이 없는데도 배꼽 부위에 생겼다 하면은 그것을 배꼽 탈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꼽 부위는 워낙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라서 이게 염증인지 아닌지 감별이 필요하고요. 또한 복벽에도 다양한 그런 양성 종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종이나 표피낭종 같은 그런 양성 종양은 아닌지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분을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이분은 예전에 대장암 수술과 간암 수술을 같이 하셨던 분이고요. 그 수술했던 부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볼록한 부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 이상의 탈장을 다발성 탈장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얼핏 봐도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크기가 크다는 것은 이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발성 탈장에 오랫동안 방치를 했던 분들이 이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도 높고 수술도 어렵고 합병증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술을 했던 부위에서 탈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절개 탈장, 복벽 탈장 중에서 절개 탈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절개 탈장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이 더 좋은데요. 우선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복부에 작은 구멍, 즉 5mm에서 1cm 크기 정도의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수술 기구와 카메라가 들어가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배에다가 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이제 넣어서 빵빵하게 팽창을 시킨 다음에 공간을 확보해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 확보를 해서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탈장 부위가 크게 확연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이제 이 탈장의 결손 부위 즉 탈장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이제 탈장의 그런 결손 부위를 잘 모아주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만약에 절개해서 오픈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상처는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한 통증이나 합병증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강경 수술은 작은 구멍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개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고요.
언뜻 생각하면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탈장 구멍만 모아주면은 수술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개탈장은 굉장히 재발이 매우 흔한 질병이고요. 재발률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점점점 발전을 해서 메쉬, 즉 인공망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고, 그 인공망을 사용하면서부터 재발률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망의 위치도 중요한데, 그 오픈을 해서 결손 부위 위에, 즉 근육 위에 덧대 버리게 되면은 어 큰 크기가 충분히 큰 메쉬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메쉬를 안쪽에서 받쳐주는 것보다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압은 이제 복부의 힘은 배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 위에 근육이 지탱하는 모양으로 이제 근육 아래쪽에 덧대드리는 게 훨씬 더 견고하고 이제 재발률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발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복강경 수술은 상처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상처의 합병증, 예를 들어서 상처에 피가 차는 것을 혈종이라고 하고, 상처에 물이 차는 것은 수술 후 장액종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들, 상처 합병증도 낮출 수가 있고, 상처 크기가 작으니까 당연히 통증도 줄어들겠죠. 결론적으로 절개탈장의 수술은 복강경으로 메쉬를 이용한 수술이 더 여러 측면에서 좋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탈장 수술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뭐 몇 명의 의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좋던데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가지고 다양한 심층 있는 연구를 토대로, 그리고 이제 대규모 연구를 토대로 합의하에 만들어진 그런 그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외과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 수술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제 위의 사진처럼 다 이제 탈장의 결손 부위를 모은 후에는 밑에서 튼튼하게 그 방어막을 형성해 주는 느낌으로 이 덧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탈장 크기와 이제에 맞는 그런 넓은 인공망을 밑에서 덧대 주는 것이 이 수술의 완전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궁금해하실까 봐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메쉬 하나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런 식으로 이제 한쪽 면은 코팅이 되어 있고 반짝반짝 빛나죠. 한쪽 면은 이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코팅된 면은 이제 복강 내 장기들이 유착이 되지 말라고 코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코팅된 면이 바깥쪽으로 노출되도록 설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실이 있는데, 이 실들을 이제 요 메쉬를 잘 말아 가지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복강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이 실을 가지고 바깥쪽에서 쭉 당겨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구겨지지 않게 잘 펼쳐서 만드는, 설치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위아래로 고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봉합이나 아니면은 봉합사나 수술용 고정 기구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튼튼하게 고정을 함으로써 수술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오픈 수술, 그리고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을 하고 나서 탈장이 재발이 돼서 오신 분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복강경으로 확인을 자세히 해 보니까 탈장 주변, 탈장 구멍이 하나 보이고요. 그 위로 이제 꿰맸던 흔적이 보이는데, 이렇게 힘을 줘서 억지로 당겨서 꿰매다 보니까 요쪽에 꿰맨 자리에 약해지는 부위가 생기게 되고,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미세하게 터지게 됩니다. 터지면서 이제 탈장이 발생한 거고, 복부의 압력이 계속해서 자극을 주니까 약한 부위는 계속해서 터지게 되고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인공망, 이런 방어망을
이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해 줘야지 재발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서해부 탈장, 사타구니 탈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타구니 탈장은 이제 복벽 탈장에 비해서 훨씬 더 흔하고 다빈도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술 방법도 약간은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먼저 이 아래쪽 CT 사진을 보시면은 예상하시겠지만 이 왼쪽 사진은 수술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수술 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 오른쪽 부분에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하지만 CT는 이게 좌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고요. 이분은 왼쪽 서해부 탈장입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이 탈장 주머니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게 대장이 꽉 끼어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이제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가 뭔가에 꽉 어떤 이유로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이것을 감돈되었다 그러면서 감돈탈장이라고 하고요. 이 감돈된 상태로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꽉 목이 졸리다시피 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가 썩게 되고 장이 터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교액성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터지면서 만약에 장 천공이 발생하면서 장 내용물이 복강 내에 퍼지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복막염이 올 수가 있고 폐혈증까지도 올 수가 있는 가장 굉장히 안 좋은 위중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먼저 수술로서 예방을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 왼쪽 탈장은 소장이 아닌 대장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탈장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오십니다. 그 뭔가 사타구니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 같다. 혹은 일어나거나 힘을 주거나 기침을 하면은 튀어나오고 누우면은 그리고 힘을 빼면은 쏙 들어간다라고 해서 오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거의 100% 탈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뭔가 좌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볼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결손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요 시에는 특히 이제 뭐 루틴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뭐 예전에 수술을 하셨다거나 뭐 장 유착이 의심된다거나 탈장 주머니 속에 어떤 장기가 끼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CT 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 초음파를 통해서 모두 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초음파도 좋은 검사지만 뭐 단점은 이게 이 술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어 어떤 때에는 인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체 진찰과 병력 정치와 다양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탈장의 치료는 수술이 원칙이고 탈장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면은 이제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프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프게 되면 이제 교액성 탈장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감돈된 탈장이나 교액성 탈장까지 가게 되면은 장을 잘라내야 되는 큰 수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프면 늦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뭔가 이 주머니 안에 꽉 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거는 여기 위에 보시는 요 부위가 탈장 주머니고요. 그리고 이 노란 조직들이 지방 조직이고 이것은 장에 붙은 지방 조직들입니다. 예, 지방 조직들이 탈장 주머니 안에 꽉 껴있는 상태고, 다행히 이 장이 끼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방치했으면 장까지 밀려 들어가서 이 감돈 탈장,
그리고 교획 탈장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다행히 그전에 잘 치료가 이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서해부 탈장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소아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탈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공망이나 메쉬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고위 결찰술, 즉 이제 탈장 주머니만 제거해서 잘 묶어서 제거해 주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인은 후천적 원인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위 결찰술만 하게 되면은 재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메쉬, 인공망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10배 이상 호발합니다. 그 이유는 남성이 발생학적으로 이제 고환이 내려가는 길이 형성이 되면서 그 사타구니의 작은 틈이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복압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다 보니까 탈장이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신에 여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서해부 탈장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은 위치에 탈장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퇴 탈장이고, 대퇴 탈장은 여성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대퇴 탈장은 감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 탈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에요. 흡연은 결체 조직, 복벽에 있는 조직 자체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기도 하고 기침을 유발하면서 복압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도 지속적인 복압 상승, 예를 들어서 만성 변비나 과도한 복근 운동 또한 이 복압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탈장의 위험 요인이 되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섬유질과 변비약을 통해서 변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과도한 복근 운동보다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그런 그 스트레칭, 그리고 무게는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것이 탈장 예방에는 좋습니다. 서해부 탈장의 수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 한 거의 100년 전에는 절개 수술만 했죠. 절개 수술이라 함은 그냥 절개 탈장 수술하듯이 본인의 조직들을 그냥 당겨서 꼬매주는 거였습니다. 인공망은 개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무인공망 수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절개 수술, 그리고 억지로 당겨 놨기 때문에 긴장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절개 수술이나 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서해부 탈장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지금부터 약 한 60년 전에 메쉬, 인공망이 개발이 되면서 메쉬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쉬를 사용한 수술이 이제 1980년대 주로 유행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서해부 탈장 수술의 재발률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메쉬를 이제 근육 바깥쪽에 대는 것보다는 근육 안쪽에 대는 것이 더 견고하고 더 넓은 메쉬를 사용하게 되면서, 즉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서 재발률은 더 떨어졌고요. 당연히 이제 상처 합병증, 이 크게 여는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상처 감염이나 합병증률도 낮추고 통증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해부 탈장의 수술 역시 복강격으로 메쉬를 이용한 수술이 여러 방면에서 우월하고 탈장 수술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강경 탈장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막외 접근법, TEP라고 하는 것은 복막과 근육 사이, 복막은 맨 아래층이고 근육은 그 위에 있겠죠.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 TEP고, 이것은 단일 통로 수술에도 편리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 내 접근법은 TAPP라고 하고요. 이것은 복강 안을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근육과 복막 사이를 찢은 다음에 그 사이 공간으로 수술을 이루어지고, 그 사이의 공간이 바로 이 아래의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술법 다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 복막과 근육 사이 공간을 확보해서 탈장을 교정한 후에 이 넓은 메쉬를 펼쳐서 덧대주는 것인데요.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탈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깊은 위치에 여성이 많이 생기는 대퇴 탈장이 노란 동그라미고요. 이 파란 동그라미와 빨간 동그라미는 각각 직접 탈장과 간접 탈장인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막아줘야지, 여기에만 생겼던 빨간 곳에만 생겼다고 해서 여기만 막게 되면은 다른 쪽의 탈장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만 보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은 왼쪽입니다.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게 골반 뼈입니다. 뼈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골반이 센터에 있겠죠. 그리고 이런 구조물들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탈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로 그냥 말씀드렸고요. 이 복강경 탈장 수술은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꼽에 약 한 1.5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근육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에요. 요 위가 근육이겠고, 이 흰 쪽이, 흰색이 복막입니다. 복막과 근육 사이에 이 성긴 조직들이 있고, 이 피가 안 나는 그런 그 플레인이 있습니다. 이걸 에이베스큘라 플레인이라 그래서 요 근육 사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요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탈장 주머니를 교정한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복강 내 접근법은 일단 배 안으로 들어가서 복강 장기들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복막을 찢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면은 또 요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목표는 똑같죠. 뚫고 이루어지는 것을 복강 내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 통로 복강경은 복강경 수술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발전된 형태의 그런 수술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배꼽에다가 구멍 하나만 뚫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멍 하나로 카메라와 기구 모두 들어가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흉터나 출혈이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요. 미형적인 효과까지, 그리고 회복 속도와 통증 모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술 기구들이 점점 작아지고 발전되면서 이 배꼽에 1.5cm 정도의 구멍 하나만 나기 때문에 수술 30일 후에는 거의 배꼽 링 안에서 흉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티가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은 이 수술 방법, 그리고 수술 기구와 같이 이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전에는 관절이 없는 딱딱한 막대기 같은 형태의 기구만 있었지만, 발전을 하면서 관절이 있는 기구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수술, 그리고 아티센셜 수술인데요. 궁금해 하실까 봐 이 아티센셜 기구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로봇 수술도 좋지만 로봇 수술은 수술비의 부담이 좀 크고요. 하지만 아티센셜 수술은 이제 수술비가 더 합리적이고, 이 구동하는 그런 범위 측면에서는 로봇 수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고 이 관절이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제가 그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360도 회전을 하는 기구고요. 이 기존에는 구현이 안 됐던, 기존 복강경 기구로는 구현이 안 됐던 동작들이 구현이 되면서 더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요런 안 보이는 안 나오는 각도를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큰 수술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메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메쉬의 목적은 이 구멍, 탈장이 생기는 구멍을 전체적으로 덧대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메쉬가 접혀서 이 구멍이 노출이 되거나 미끄러져서 움직여 버리면은 이 구멍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쪽으로 재발을 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가 고정 메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고정 장치가 필요 없이 스스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쉬가 접혀서 재발을 하거나 움직여서 이 구멍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발률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일반적인 메쉬를 사용하면은 꿰매거나 고정 장치로 고정을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고정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스스로 이 달라붙는 성질 때문에 이 공간에서 이 움직이거나 활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솔병원에서, 제가 작년에 한솔롤 폴딩 메서드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접고 펼쳐서 쉽게 수술을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 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한쪽 면이 까끌까끌하고 이제 한쪽 면은 부드럽습니다. 까끌까끌한 면에는 이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마이크로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요 부위가 이렇게 스스로 눌러붙는 겁니다. 눌러붙는 이 부위가 외부로 나오게끔 한번 접고,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한 번씩 접어 주겠고요. 고런 상태로 이제 이런 수술용 복강경 기구를 통해서 아까 잡은 후에 요런 식으로 이 끝을 잡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몸 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요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쓱 밀어 넣은 다음에 이 탈장 구멍 이 센터로 오게끔 해 가지고 요거를 위치를 시킨 다음에 아래쪽을 먼저 펼쳐 주고 이제 위쪽을 먼저 펼쳐 주면은 안전하고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아래 사진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죠. 이게 구겨지거나 이제 움직이지 않고 얇고 넓게, 그리고 이 작은 구멍들이, 이런 그 탈장 구멍들이 잘 막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렇게 되면 이제 안심하고 수술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분은 오른쪽 탈장이고요. 여기 뼈가 오른쪽에 있죠. 골반뼈가 오른쪽에 있고 그걸 기준으로 이런 구조물들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탈장입니다. 그리고 탈장 수술 후에 통증을 이제 두려워해서 수술을 미루신 분들이 있는데, 탈장 수술 후 통증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 경구약이 있고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근데 약과 주사는 이제 한 가지 약재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전의 약재를 2개 이상의 약재를 쓰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누리고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을 이 다약제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통 주사는 이제 PCA라고 해서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제시아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아플 때마다 누르면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혈관 속으로 이제 그 진통제가 주입이 되는 원리고요. 아플 때마다 편하게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가로근막 차단술은 신의료 기술인데요. 이 복직근이 센터에 있으면은 복직근 가쪽으로는 이제 근육이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을 이제 배가로근이라고 하고, 그 마지막 층 바로 위를 배가로근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쪽으로 신경들이 다녀요. 그래서 이 초음파를 보면서 이 위치를 확인해서 요쪽에다가 주사를 놔드리면은 약물이 신경에 작용을 하면서 수술 후 통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전략을 통해서 탈장 수술 후 통증 조절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95% 이상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크게 없이 24시간 이내에 복강경 수술 후 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것까지만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니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수술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고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재발성 탈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술했던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한 번 했으면은 수술 부위가 서로 달라붙으면서 딱딱하게 섬유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쪽을 공간을 다시 확보하기가 굉장히 조금 처음 수술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전립선 암 수술 후 발병한 탈장인데요. 전립선 암 수술과 서해부 탈장 수술 부위가 골반뼈 주변의 복막 그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수술하면서 그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그 부위를 이제 공간을 확보해서 적절한 크기의 메쉬를 넣어 드리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재발성 탈장 환자분들이나 전립선암 수술 후 탈장 환자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복 수술로서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앞서 보신 다양한 수술법과 수술 기구를 통해서 복강경 수술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탈장 크기가 매우 큰 탈장. 이건 이제 탈장 크기가 크다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방치한 거예요. 오랫동안 잘못된 구조로 방치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유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착도 있고 매우 큰 탈장이면은 이제 결손 부위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의 재발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탈장 크기가 아주 크면은 신체는 우리 몸은 이 어떤 공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물이 차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게 수술 후 장액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저절로 흡수가 돼서 없어지겠지만 가끔씩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물이 차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드물지만 이 고환 쪽으로 접근해서 새로 생긴 그런 고환에 생긴 물주머니를 다시 제거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탈장은 아프지 않은 병인데 이거를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프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프면은 이제 감돈되거나 교획돼서 위중한 상태로 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프면 늦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고 탈장 의심되거나 탈장 증상이 있으시면은 탈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발표한 부분은 끝났고 지금부터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예. 첫 번째 질문은 "저는 57세 남성인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서 있거나 무거운 거 들면 아랫배 오른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누우면 들어가는데 다시 일어서면 튀어나오고요. 이러한 경우 탈장 수술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켜봐야 하나요?" 아랫배 오른쪽이라 함은 이제 서해부를 말씀하시는지 애매한데요. 수술 부위가 예전에 수술 부위가 있었던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타구니 탈장, 서해부 탈장이라 그러면은 서해부 탈장은 발견하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 좋을 때 날을 잡고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가 볼록하게 생겼다고 하면 절개 탈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술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타구니도 아니고 이 수술 부위도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그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증상 자체는 탈장이고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빨리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예.
그 김홍성 님? 예. 요즘 최근에 왼쪽 서해부가 저녁만 되면 붓는 느낌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런 증상도 탈장일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붓고 좀 아프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임파선들이 서해부에 많아요. 임파선이라 하면 이제 이런 림프액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인데, 그쪽에 임파선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기에 걸리게 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그러면은 탈장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붓는 느낌이라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고요.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한번 병원 가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임파선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강지훈 님, 안녕하세요. 탈장 수술을 알아보던 중에 신문 기사에서 무인공망 수술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메쉬를 안 쓰는 게 맞나요? 다른 수술법인 것 같아서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그 기사에서는 근육을 꿰매신다고 해서 괜히 불안하기도 했어요.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어 예, 무인공망 수술은 아주 예전에, 예, 메쉬가 개발되기 전에 50년 이전에 했던 수술법이고요. 무인공망 수술은 이제 특별한 경우, 소아탈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면역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분들 아니고서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무인공망의 장점은 이제 수술자가 수술이 편하고 수술이 간단하다. 왜냐면은 탈장을 대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중간에 끊어진 거거든요. 무인공망 수술은 인공망을 덧대야지 성인 탈장, 서해부 탈장이나 아니면은 성인의 절개 탈장에 있어서는 인공망까지 대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수술이 중간에 끊긴 거고,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예, 장단점은 이제 소아 쪽에서는 무인공황 수술을 해야 되고요. 어 예, 단점은 이제 무인공망 수술은 성인에 있어서 무인공망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재발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예, 다빈치 님. 저희 부모님이 73 세인데 탈장이 생긴 것 같아서 진료를 예약해 두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70대 환자도 복강경으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예, 70대 환자라고 해서 복강경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80대, 90대 환자분들도 많이 받고 계시고, 70대 그 나이,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나이는 요새는 중요하지 않고 이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마취 전 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전신 마취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그런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고령이시더라도 뭐 특별한 큰 알고 계신 질환이 없고 혈액 검사상으로 간단한 검사상으로 괜찮으면은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기법과 마찬가지로 마취약과 마취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탈장 수술 자체가 굉장히 뭐 위중하거나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큰 혈관을 잡거나 큰 장기를 잘라내서 꿰매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는 점, 복강경으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비 주치의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왼쪽 서해부 탈장 진단을 받았는데 내장 지방이 조금 끼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증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초음파로 이제 탈장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보통 한두 달 이내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내장 지방의 밤비 주치의님이 혹시 여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이면은 대퇴 탈장이라 그러면은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바로 날을 잡고. 남자분이시라면은 날을 잡고 하루 정도면은 되니깐요.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하시면 되니까 수술을 컨디션 좋을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빈치 님, 그리고 인공망을 왜 탈장보다 크게 넣어야 하나요? 딱 맞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인공망은 이 동물 실험을 해 보니까 90일 있다가 돼지 실험을 해서 이제 부검을 해 보니까 90일 후에는 어떤 인공망은 30% 까지 수축을 했습니다. 즉 인공망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사이즈로 넣게 되어 있고요. 서해부 탈장도 역시 공간이 한정돼 있지만 맥시멀 사이즈 10 곱하기 15 센티미터 크기의 어 메쉬 인공망을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탈장 이 메쉬가 수축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넓고 여유 있게 덧대드려야지 이제 적절하게 힘이 분산이 되면서 약한 부위에 힘이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맞게 하게 되면은 금방 재발을 하고요. 절개 탈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그 탈장의 결손 그 크기를 쟀잖아요. 그게 탈장의 메쉬 크기를 정하려고 재는 건데 5 센티미터 이상 크기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20 곱하기 15 센티미터 크기 이상의 넓은 메쉬를 덧대는 것이 좋습니다. 예, 박재원 님, 복근 운동, 변비, 만성 기침에도 탈장이 생긴다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조심해야 되고요. 반비주치님, 그리고 인공망을 사용하면은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인공망을 다시 제거할 수 있나요? 제가 한 번 딱 인공망 제거 수술을 한번 해 봤어요. 굉장히 초창기에 인공망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한 번 오셨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고정 장치를 너무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만성 통증 때문에 제거를 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굉장히 뭐 쉽지는 않지만 제거 수술도 가능하고, 하지만 요새는 인공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요. 제가 이제 1980 년대에 이미 유행을 했던 인공망 수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몇 세대에 걸쳐서 인공망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만성적으로 통증 생기는 경우도 별로 없고, 염증이 생기거나 이걸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특히나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공망이 안 좋다는 그 과도한 걱정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설명하기가 조금 예 힘들죠. 예. 굳이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메리칸 빌리지 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제가 고도비만, 체중 110 킬로그램 이상인데 최근 배꼽력이 불룩하고 통증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복벽 탈장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만인 경우 수술이 더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나요? 예, 비만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습니다. BMI가 27 이상인 경우 있잖아요. BMI라 하면 이제 체중을 키를 미터로 환산했을 때 두 번 이제 나눈 거예요. 만약에 110 킬로그램인데 키가 뭐 170 센티미터다 그러면 1.7로 두 번 나누면은 본인의 BMI가 되는데, 그게 27 이상이다 그러면은 위험 인자예요. 탈장의 위험 인자고, 복벽 탈장이면은 이제 볼록하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배꼽에 배꼽 탈장이 발생한 것 같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은 뭐 절개 탈장이겠죠. 하지만 비만인 경우에도 마취과가 있는 병원에서 예 수술을 하시면은 뭐 조금 더 어렵기는 하지만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세인 님 감사드리고요. 예, 수술을 하셨던 분이 남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을길 산책님, 퇴행성 디스크도 있고 운동을 거의 못하는 68세 남성입니다. 탈장 수술 후 재활 운동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활을 안 하면 재발 위험이 높아지나요?
뭐 탈장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을 탈장 수술만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재활을 안 하면 재발 위험이 높아지지도 않고요. 재활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과도한 어 복압 상승이 탈장 재발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재발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지킴 님, 요가나 필라테스 할 때 서해부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해부 자극 시에도 탈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예. 마사지 한다고 해서 탈장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극돼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자극돼서 임파선염이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소염제나 진통제를 좀 드셔 보시고 이 증상이 지속되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영도 님, 원장님, 조카가 복막염이 자주 오는데 이런 경우 탈장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조카라면은 뭐 소아일 것 같아요. 소아일 것 같은데 복막염이라고 하면은 뭐 배앓이를 자주 한다는 뜻이겠죠. 예. 배가 자주 아픈 거랑 탈장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어 예. 그 어린아이에게서도 이제 임파선염이 자주 생겨요. 임파선염이 생기고 뭐 이런 단순 장염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은 KL 님. 복부 CT 검사 중에 오른쪽 서해부 탈장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고려 중인데 제가 등 쪽에 3에서 4mm 정도 지방종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수술 가능한가요? 해외에 거주 중이라 항문 방문이 여의치 않아 여쭤봅니다. 예, 뭐 같이 수술은 가능하고요. 등 쪽에 3에서 4mm 정도 지방종. 근데 서해부 탈장은 복강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누워서 수술을 하고요. 이 엎드린 상태에서 하셔야겠죠, 등 쪽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등 쪽은 그냥 국소마취로 간단하게 수술이 5분 정도면 끝나니까 등 쪽으로 간단하게 하고 나서 뭐 당일날 같이 하셔도 되고 다음날 같이 하셔도 되고 포지션을 바꿔 가지고 뭐 한꺼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엎드렸다가 누워야 된다는 점, 그리고 등 쪽은 국소마취로도 가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등 쪽 먼저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20년째 다이어트 님. 임신 7개월 차 산부입니다. 배꼽 위쪽에 튀어나오고 아프진 않지만 이상한 느낌이 있어 산부인과에서는 탈장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예, 임신 중에는 뭐 점점 더 이제 복압 상승 요인이죠. 복압 상승 요인이 있고 배꼽 위쪽으로 약간 튀어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는데 아프진 않지만 느낌만 약간 있다라고 하셨고요. 뭐 임신 중에 굳이 무리해서 뭐 수술을 빨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배꼽 쪽으로 뭐 튀어나오는 게 신경 쓰인다거나 하시면은 기침을 할 때는 그쪽을 조금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무거운 거 들거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예, 그 정도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지금 이상한 느낌만 있다고 하니까 뭐 더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나서 순산하시고 나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민지준 님. 그 임신 준비 중인데 서해부 탈장이 됩니다. 탈장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임신 준비 중이고 임신이 안 됐다고 하시면은,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대퇴 탈장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시고, 제 생각에는 탈장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임신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퇴 탈장인 경우에는 이제 감돈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돈이 된 상태로 만약에 임신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응급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임신을 하고 나서도 물론 전신 마취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을 쓰거나 이제 뭐 이 전신 마취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고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술을 먼저 받고 나서 만약에 서해부 탈장이 맞다면은요. 예, 먼저 진단을 먼저 받고 나서 탈장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 이상으로 지금 50 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은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못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